세종이 조정 대상 지역이어서 준거한 거죠? 투가 아직 안 풀렸나요? 네, 안 풀렸습니다. 저희 세종은 네. 특별자치시다 보니까 서울하고 같이 갑니다. 옛날에 다 진짜 벌판이었는데 제가 세종을 갈 뻔도 했는데 진숙 언니가 오지 말라 그래서 못 갔는데 서울에 계신 게 잘하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오비 중개법인 이명숙입니다. 정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채연입니다. 성공 엑스파일 오랜만에 뵙고 이렇게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만나는 손님 오랜만에 만났어요. 아주 오랜만에 어떤 분이 본인이 자녀 명의로 갭 투자를 할 거라면서 어떤 걸 사면 좋겠느냐 이러한 제안을 저한테 해주셔서 저는 이제 그분을 성실히 안내해드리고 했는데 저는 그러면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다른 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조금 궁금해서 대표님 저 갭 투자 2, 3억 할래요. 저 뭐 사주실 거예요? 3억 가지고 있으면 네. 단독주택지를 하나 준비해 볼까요? 그 단독 얼마짜리예요 원래 총액? 원래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역에서 한 15분 네. 정도 되는 거 네. 입지 조금 봐가지고 평당 한 2,000에서 2,500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요. 네. 40평으로. 40평 그럼 한 8억 정도 하는 8억에서 거예요? 10억 사이겠죠? 아, 그럼 네. 내가 3억을 가지고 있으면 네. 3억 넣고 요즘은 대출이 잘 안 되긴 하는데 네, 네. 주인 세대서부터 네. 이제 투룸들 그리고 그러니까 9억은 투룸 원룸 투룸 이렇게 있으니까 네. 전세로 쭉 주면은 네. 세입자한테도 안전하고 내가 또 갭 투자로 해서 3억 정도 투자해서 좋은 땅을 살 수가 있죠. 그러면은 한 2, 3년 정도 네. 돌리고 네. 치울 수도 있고. 네. 네, 좋죠. 신림동은 가능하겠네요. 신림동 같은 경우에 네. 역세권은 불가능한데 이제 약간 10분에서 15분 정도, 15분 정도면 네. 걸을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잘 찾으면 잘 괜찮은 찾으면.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찾아야지 어디 가나 있는 게 아니라 잘 찾아야지 있는 미건에 겁니다. 가면 있습니다. 그러면 능력자네. 정말 네. 좋은 투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뭐 그 네. 정도 가지고 만약에 내 땅을 40평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러면 그 지역이 재개발 호재가 있으면 오를 수도 있지만 재개발이 안 된다는 전제 하에 리모델링이나 지금- 신축으로. 네, 지금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땅값은 지금의 땅값보다 다음의 땅값이 더 무조건 비싸니까 그렇죠. 땅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단 여기에서 자기가 실거주를 채울 거냐 안 채울 거냐는 뭐 지금 윤석열 씨가 내놓은 상생임대인제도 있으니까 그런 거 네. 잘 활용하시면 실거주 안 채워도 될 거고 그럼요. 우리 조금 이따 상생임대인제도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고 정진숙 대표님 네. 뭐- 자녀 이름으로 사야 돼? 아니 그거는 우선 명의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명의가 네.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아파트를 살라고 하겠죠. 아 그래요? 네, 이제 명의가 지금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아파트를 못 사고 네. 뭐 예를 들어 다시 이제 2, 3억으로 내가 다른 상품을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주택 수로 이제 제한이 있고 네. 취득록세가 중과가 되니까 명의가 없을 때는 네네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상가도 무조건 1층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부층에 뭐 학원이라든가 병원으로 맞춰진 것들 네. 그런 상가들이 1층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해요. 여기 네. 서울은 비쌀진 모르겠지만 지방은 조금 저렴하니까 뭐 그런 상가들 위주로 해가지고서 좀 투자를 해도 괜찮고 이제 금리가 올라서 예전보다 수익률이 높아지지는 않았는데 이제 뭐 금리를 조금 배제해 놓은 상태에서 본다고 하면 상가 투자해서 임대료 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만약에 명의가 없으면 명의만 내가 쓸 수 있는 명의만 있다고 하면 투자할 때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투자할 때는 명의가 네, 문제군요. 네. 음. 네. 그래서 이제 명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뭐 취득록세 중과를 해가면서 투자를 할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있으면 제가 뭐 주택으로도 아파트로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전국에 어디든 네. 내가 봤을 때 있을 것 같고 뭐 인서울이든 경기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명의가 없을 때는 그냥 새로운 상품인
저는 상가 쪽에서 내가 임대료를 받아도 괜찮지 않겠다 판단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그 금액을 가지고서 이제 토지에 투자를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토지 같은 경우 내가 만약 이거에서 좀 대출을 조금 받아야 내 눈에 차는 토지를 살 수가 있다 보면 대출 이자를 내가 벌어서 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치 기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리금보다 바로 원리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을 하다 보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대출을 받아서 토지를 매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담감이 커서 어려울 것 같고 상가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더라도 월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감액이 되다 보니까 괜찮을 것 같고 주택은 그래도 전세로 메꿀 수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대출을 안 받고도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거기 주택을 보유함에 따른 취등록세나 부유세 부담이 좀 큰 분만 아니라면 첫 번째는 주택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닌 다른 상품으로는 요즘은 상가도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안 오른 게 상가잖아요. 구분 상가 말씀하시는군요. 우선은 상가 3억 투자해서 얼마 나와요 월세? 지금 같은 경우는 임대가 맞춰진 건데요. 회사에서 회사에서 이제 학원으로 용도로 쓰고 있는 것들이 뭐 한 3억 정도 투자하면 보증금 뭐 한 3천에 대출을 조금 일으켜서 하신다 뭐 120. 그 정도 선에서 임대료가 나오고 하면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워낙에 어려웠던 시장이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지는 않은데 이제 계속 활성화가 되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1층보다는 상부층이 조금 적은 금액으로 그리고 또 상가 요즘에 시장이 너무 어렵고 안 좋다 보니까 할인율도 되게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 아시는 조금 자산가 분들은 할인이 많이 되는 상가를 지금 현재는 매수하고도 계세요. 그렇게 해서 월세를 받기도 하고 그 월세로 이제 이자를 어느 정도 충당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상가도 주택에 못지않게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뭐 5%씩 상향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걸로 또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부동산이라는 게 다 오르는 상품들이 다 있다가 하면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안 오른 게 상가잖아요. 그래서 혹시 입지가 괜찮고 임대가 맞춰진 상가들은 저는 한 번쯤은 투자해볼 만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죠. 상가 같은 경우는 우선 정말 공실이 생기는 일이 없다면 그렇죠. 세입자들이 자기 권리금 받으려고 자꾸 팔고 나가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물어야 될 일이 별로 없고 맞아요. 한 관리가 번만 쉽죠. 물면 돼요. 관리가 계속 쉽죠. 유지관리비를 거의 세입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죠. 내는 거 형태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투자자들의 유형을 보면 주택에만 투자하시는 분이 있고 상가에만 하시는 분이 있고 맞습니다. 토지에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자기가 투자하던 영역이 너무 심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쪽을 안 바라보는 이런 게 조금 있기는 하죠. 그런 것 같아요. 세종이 조정 대상 지역이어서 준 건 거죠? 투가 아직 안 풀렸나요? 네, 안 풀렸습니다. 저희 세종은 특별시다 보니까 특별자치시다 보니까 서울하고 같이 갑니다. 옛날에 다 진짜 벌판이었는데 제가 세종을 갈 뻔도 했는데 진숙 언니가 오지 말라 그래서 못 갔는데 서울에 계신 게 잘하신 겁니다. 우선은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렸냐면 얼마 전에 뵙던 그 손님이 저한테 되게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자녀분 명의로 뭐 증여하시면서 뭐 투자하신다 그래서 적극 아파트를 밀었거든요. 괜찮죠. 왜냐하면 입지 요인이 확 바뀌는 지역들이 작년 연말까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한 1년 반 전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런 지역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의심이 없어서 뭐 우선은 교통개발하고 관련된 것들이어서 그거는 시간만 흘러주면 된다라는 전제하에 그러한 단지들을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수많은 유튜브를 다 만나봤다. 내가 유튜버들을 만나봤는데 아파트 사라고 한 사람이 이명숙밖에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저 약간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우선은 그분이 하신 얘기가 나머지 사람들이 다 빌라 사라 그랬다. 재개발 재건축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싹비리 붐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투자를 이제 제가 저의 스타일이 있죠. 저의 스타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파트 살 게 있는데 왜 빌라를 삽니까? 제가 이랬거든요. 그리고 명확하게 아파트는 시세나 뭐 가격 동향이나 아니면 내 물건의 상태를 못 봐도 다른 물건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빌라는 아파트보단 덜하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렇게 말을 해도 되나 아닌가 막 이렇게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냥 제 스타일로. 근데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녀 명의로 네.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세금적인 부분에 무거움이 좀 있어요. 소유자분들이 그쵸. 생각을 했을 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현장에서 다주택자들 증가가 완화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소형 평수라던가 주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한 거를 지금 자녀 앞으로 다 넘기고 그렇죠. 있는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세금적인 네. 부분에서만 조금 명확하고 네. 그다음에 그거를 아이들이 끌고만 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럼요. 아파트가 가장 현명하게 투자처로는 그럼요. 괜찮기는 왜냐하면 아파트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캐시이기 때문에 네. 환가를 시킨다라고 하면 하죠. 네. 왜냐하면 자녀가 만약에 제가 그분한테 딱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 친구가 결혼한다고 갑자기 집을 사달라 다른 거를 이거 말고 빨리 팔아야 되는데 빌라는 빨리 파는 게 쉽지 않은데 아파트는 빨리 파는 게 훨씬 용이하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더 좋지 않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냥 제가 되게 많은 분들을 뵈면서 늘 느끼는 건데 자녀분한테 증여를 해서 뭔가 부동산을 사줄 생각이 있으면 세금 내고 당당하게 하시는 게 맞아요. 당당하게. 저는 요즘에 이렇게 자녀들 앞으로 뭐를 투자를 하는데 뭐를 해야 되고 물어보는 질문들로 들어왔을 때 요즘에 저는 민간 임대 아파트를 많이 추천을 해드려요. 민간 임대 아파트요? 네, 민간 임대 아파트가 전세로 거주를 하다가 네. 일방적인의 분양 전환을 받아서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면 20대 초반이라 중후반 애들은 직장을 못 잡았거나 소득이 네.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어쨌든 자금력의 흐름이 예. 원활하지 않으니까 임대 아파트로 전세로 거주를 하다가 이걸 분양 전환 되는 시점이 된다고 하면 기본 5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 5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내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걸 네. 안정적으로 잡을 수가 있다 보면 네.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그걸 분양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지역으로 네. 갈아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에도 굉장히 좋고 해서 네. 지금 저는 요즘에 그 민간임대 아파트가 무주택이거나 네. 세대주이거나 할 때만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 기존적인 입지가 좋은 것들은 저는 그런 쪽으로는 지금도 투자를 해드리긴 해요. 우선은 지방이니까 있네요. 아, 서울은 없구나. 지방은 가능합니다. 신도시는 있어요. 아직도. 네, 그쵸. 신도시는 있고 또 그런 데서 또 이렇게 중간에 하나씩 나오는 물건들이 있어서 그런 것만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그리고 뭐 또 서울 인근에 뭐 가밀지구 이런 데만 가도 민간 임대 그렇죠. 아파트 아직 많이 있으니까 혹여 뭐 교통이나 나의 생활 반경이 그런 곳들과 멀지 않다 이런 분은 뭐 민간 임대 아파트 뭐 그쵸. 예,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세로 오래 거주하고 예, 예.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고 네. 그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종부세라든가 모든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자녀가 소득이 이제 확실하게 직장을 잡고 네. 이제 거주를 하게 되면 소득이 확실하게 갖춰질 때는 네. 그때 돼서 내가 분양 전환을 받으면 네. 얘는 주변의 시세 대비했을 때 가격이 네. 좀 저렴하거든요. 네, 분양 네, 전환 네, 할 네, 때 네. 그런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대에 네. 이렇게 있는 친구들한테는 그런 자녀들 두신 분들은 저는 그런 쪽을 많이 선택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서 네. 나 포인트하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의 시장과 내 시장이 다르죠? 많이 다른 이유가 저는 이제 부모들이 50대 그죠? 조금 5, 60대 돈이 좀 있어서 그러겠다. 3, 4억 정도는 그냥 턱 줄 수 있는 부모들을 위주로 말씀을 하시는데 네. 빌라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전세를 사는 게 이제 20대, 30대 청년들을 위주로 생각을 한다면 전세에 이자를 낼 것이냐, 내 집에 이자를 낼 것이냐 그치. 두 개인데 좋은 아파트 전세 가격이 너무 비싸서 대출도 못하고 근데 역세권에 괜찮은 입지에 빌라들이 있는 이유가 빌라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거든요.
없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지은 게 빌라인데 다세대 연립이죠. 근데 내가 처음부터 집을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친구들이 분명 있어요. 그쵸. 20대, 30대. 그쵸. 근데 월세 내기 싫고 그럴 때는 내가 한 5천만 원만 있어도 그치, 개발할 수가 빌라를 있지. 사야죠. 그러니까 네. 갭 투자는 아파트가 맞고 네. 실거주는 그렇죠. 빌라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그래서 이제 예. 갭 투자도 마찬가지고 네. 5천만 원만 있어도 정말 좋은 쪽에 그 전세에 끼고 빌라도 살 수가 있고 예를 네. 들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아파트냐 빌라냐가 빌라냐? 다른 것 같아요. 또 투자 금액의 규모가 규모에 얼만큼 따라서. 되느냐. 왜냐면 네. 5천만 원 갖고 살 만한 아파트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5천만 원짜리로 정말 썩은 아파트 사도 돼요. 그렇지. 그럼요. 결론은 뭐냐면 그렇죠. 전세보다는 내 집 살자. 저는 그런 주의예요. 아니, 전세보다는 내 집 살자. 아, 그죠? 저도 네, 이자를 네. 내려면 네, 맞아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적금은 네. 원리금 주택. 내는 거다.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자 감당 능력만 된다고 하면 네. 그렇죠. 남의 집에 안 사는 게 맞아요. 맞- 여건에 따라서 선택의 기준은 달라야 되는데 그쵸. 2억 갭 투자, 어. 5천만 원 갭 투자, 이상한 뭐 투자. 연령에 따른 다양한 그렇죠. 선택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투자는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맞아요. 네, 다양한 분야로 다양한 게 굉장히 할 게 그리고 많아요. 또 맞아요. 하나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만났으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 제각각이구만 이럴 수 있어요. 예, 예, 맞아요.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다 각자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그에 맞게, 그에 맞게 해야 투자를 된다. 그리고 하시면 조금 부동산은 좀 서치도 좀 해보고 탐구도 해보시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렇죠. 네. 나한테 맞게. 네. 그러면 2, 3억 갭 투자. 우리는 아롱이 다롱이 상황에 맞춰 상황에 네. 맞는 각각 환경에 맞는 투자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에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